앞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몇 명의 인상파 작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 작가 소개에 앞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인상파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인상주의는 1860년대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격렬한 찬반 논쟁 속에서 1890년까지 유럽 하단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회화 사조입니다. 인상주의의 대두는 서양 회화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이후 회화의 전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상주의가 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 사진기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인상파 이전의 회화는 현실을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하느냐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사진기가 훨씬 값싸고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가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의뢰가 사라지게 되어 작가들에게 경제적인 충격을 안겨주었고 따라서 이들은 다른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의 채색 목판화가 유럽에 소개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 도자기만큼이나 일본 도자기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도자기 포장지로 버려진 채색 목판화 그림이 사용되어 유럽에 소개되었던 거죠. 유럽 작가들은 일본의 채색 목판화를 보고 단순한 구도와 색채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회화의 기본적인 규칙을 과감하게 무시한 전혀 새로운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쿠사이라는 작가가 만든 우물 뒤로 보이는 후지산이라는 작품입니다. 물 발판 뒤로 언뜻 보이는 후지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선묘로 묘사했죠. 기존 서양 회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 방식이죠. 유럽 작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채색 목판화를 보고 그림이 대상을 그대로 묘사해야 한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로 1863년 프랑스에서의 소위 낙선전의 개최입니다. 1863년의 전시회는 전통적인 화법의 작품과 새로운 기법을 구사하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시입니다. 마네의 풀바디의 식사라는 작품이 국선에서 낙선하자 작품 심사가 너무 편협했다는 여론이 일며 많은 투서가 당시 나폴레옹 3세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에 황제는 입선작과 낙선작을 비교하여 보게 되죠. 황제는 즉시 재심사를 명령했으나 재심사는 심사위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기에 방법을 바꾸어 별도로 낙선 작품들만을 모아 낙선 전시회를 열어주었으며 이후 격렬한 미술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네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신진 작가들의 등장입니다. 당시의 유명한 문학가인 에밀 졸라와 보들레르는 마네의 새로운 화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마네를 중심으로 한 청년 화가들이 새로운 회화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벌였으며 이는 명실상부한 근대 미술의 혁신운동인 인상주의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상주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상주의는 채색의 혁명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작품의 대상이 변화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보수적인 작가들은 신화와 역사 그리고 종교의 스토리를 대상으로 작품 속 모델을 이상형에 가깝게 묘사한 반면 인상파 작가들은 현실의 삶과 풍경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작품의 제작 기법이 변화하였습니다. 인상파들은 명암, 원근법, 구도라는 과거의 각종 회화 기법의 상식을 백지화하고 공기 중의 빛의 떨림과 공기의 흔들림을 잡아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나뭇잎은 청록색, 물빛은 푸른색 등 물체는 하나의 고유한 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태양광선 아래서는 전혀 다른 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어서 하나의 색을 만들지 않고 원색을 작은 화폭 위에 찍어감으로써 일종의 시각적인 혼합 효과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품의 제작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실내 아뜰리에에서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햇빛 찬란한 야외에서 빛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색채를 표현하였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상을 그리기 위해 빠른 붓질이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불완전하게 마무리한 듯한 느낌을 주어 당시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튜브형 물감이 발명되어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해져 야외 작업이 가능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파라는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네를 비롯한 젊은 작가들이 1874년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모네는 해돋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에 출품합니다. 그런데 전시회 측에서 조금 멋있어 보이는 제목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여 모네가 기존의 제목에 인상이라는 말을 추가로 붙이게 됩니다. 당시 이 전시에 대해서 수많은 조롱 섞인 비판이 난무하였는데요. 이때 모네의 작품명인 인상 해돋이 때문에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인상주의란 말은 모네의 작품에 대한 모욕 차원에서 탄생한 용어이기도 하죠. 이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선배인 마네의 격려와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며, 세 번째 전시회부터는 작가 자신들이 인상주의자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전시명도 아예 인상주의전으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전시회를 참관한 한 기자의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극도의 멸시와 조롱이 담겨져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날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은 국제 미술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비평가들과 기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파의 그림을 사두었다면 그들 또는 그들의 후손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인상주의자들은 과거의 품위 있는 주제와 균형 잡힌 구도, 정확한 소묘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 인상파들의 힘겨운 투쟁은 현재에도 새로운 미술 사조를 일으키려는 혁신주의자들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